요즘에 현대차 분위기가 너무 좋죠. 현대차 외에도 현대차 관련된 협력 업체들이라던가 자동차 부품주들, 스몰캡 종목들이 분위기가 좋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거래량 상위에서도 한 15위 정도에 보이는 이 화신 종목, 이런 종목들이 좀 대표적입니다. 살펴보면은 안 좋았잖아요. 그동안의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을 거쳤다가 바닥을 충분히 다지고 지금 최근의 흐름 이렇게 좋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정고점을 뚫는 시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들어가서 수익을 낸 분들도 있을 거고, 지금부터 좀 어떻게 해볼까 눈여겨보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께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얘기들을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화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다면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지, 할 때 이제 주의점은 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몇 가지 짚어봤으니까 매매를 하시는데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 이제 딱 차트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고점 대비해서 많이 메리트 있어 보이는 게 사실이긴 한데, 최근에 이렇게 좀 급격하게 상승을 했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이걸 본 사람은 좀 기다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법도 해요. 근데 또 기다리려고 했더니 생각해보면은 지금 여기 정고점 여기 14,000원 정도를 돌파를 해서 이제부터 여기가 이제 새로운 바닥이다라고 생각하면 지금부터 시작되는 느낌이 드니까 기다릴 게 뭐 있어. 좀 기다리더라도 여기 요 영역에서 그냥 받아버려가지고 나중에 추가 상승 나오는 거 먹으면 되지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게 이제 상반된 그런 마음이 막 들 텐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 먼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방금 전에 말했었던 것처럼 자신이 생각하는 특정 저항대가 있을 거고 거기를 뚫어주는 흐름이 나왔을 때 여기서 나는 이 종목을 가지고 어떻게 매매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의 정리라고 생각을 해요. 질문하신 것처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생각 정리가 많이는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이게 이제 저도 많은 사람들 가르쳐 보면서 드는 느낌이고, 이 방향성 정리가 좀 시작하기 전에 돼주면 좋지 않나.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명확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내가 이 종목이 좋은 것까지는 당연히 좋으니까 하는 거고, 하기로 한다면은 수급이나 파동 보면서 상승 흐름 속에서 내가 포지션을 잡아갈지, 흔히 말하는 눌림목, 이런 가격적인 이점을 살려서 매수를 할지, 이 두 가지는 저는 양립하기 참 어렵다고 생각해서 이 두 개를 좀 되게 많이 구분해서 매매하는 편이에요. 상승 추세에 이제 올라탈 거냐 아니면 눌림목을 할 거냐, 이거 두 개는 좀 먼저 정해라라고 이해를 했어요. 네. 그 기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분봉을 들어가서 봤더니 상승을 노릴 거였으면 왠지 여기서 그냥 했었어야 될 것 같고, 그쵸. 눌림목을 했을 거면 여기서 했었어야 될 것 같은 거죠. 그쵸. 그럼 지금은 뭐야? 끝났네? 에이, 이러면서 이제 또 터벅터벅 집에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일도 생기거든요. 일단 생각하신 거 되게 맞고, 올라탄다 요런 느낌에서는 좀 행동은 빨라야 돼요.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하고 나서 9시 이후에 회의도 있고 뭣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가장 바쁜 시간대인데, 그때 이제 보면서 올라탄다는 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환경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죠. 근데 그게 가능하게 하려면은 이 종목을 미리 좀 봐놓고서 확실하게 해야지 마음 먹었을 때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올라타는 게 사실 좀 어렵지 않나 생각도 들고, 눌림목도 마찬가지죠. 이게 지금은 바로 눌려졌으니까 보고 있었으면은 이런 데서 눌림목으로 해볼 수 있지 않았었나 생각은 듭니다. 근데 모든 종목이 이렇게 예쁘게 눌려주지는 않잖아요. 여기 들어갔다가 여기 이제 쭉 떨어져 버리면 그냥 그대로 엄청나게 물려버리는 거니까. 그쵸.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하고 있는데 차트를 계속 보고 있을 수도 없으니까 이런 타이밍 잡기가 참 어려울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은 들고요. 이런 식으로 분봉에서 포지션 잘 잡는다라기보다는, 만약에 이게 지금 어찌됐든 장이 안 끝났는데 이렇게 관심이 갈 정도 이런 게 생겼으면은, 저는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후 시장을까지 좀 지켜보면은 다시 기회가 열리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지켜봤는데 오후 시장에 좀 이렇게 돼서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면은, 그럼 뭐 가격적으로 지금보다 나으니까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뜻일까요? 네, 오후 시장이 되면은 이 종목이 어찌됐든 간에 방향성이 갈릴 거란 말이에요. 이대로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단점은 그냥 상한가 가는 거는 포기한다, 내려놓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추세가 계속 살아있는 상태에서 잘 나가는 종목을 올라타는 거죠. 그럴 때 매수를 하려면 오히려 잘 가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관심이 생겼으면은 이따 오후까지 봤다가 아예 잘 가면은 이런 데서
매수해 볼 수 있지 않나. 좀 더 비싸더라도 느리게 매수를 한다. 이런 방법도 되고, 여기서 아예 눌려줘서 이 아래쪽 가격을 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서도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은 드는데, 여기서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5호까지 지켜보면서 매매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가, 저는 애매한 상태에서 그냥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를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상황으로 애매하게 뭐 왔다 갔다 그냥 가서 특별한 흐름을 보여준 게 없는데 시간이 막 반나절이 더 간 거잖아요. 그리고 장이 끝나가고 왠지 내일 더 큰 기회가 올 것 같고 그런 마음에 그냥 들어가 버리는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뭔가 확실하게 눌려주는 거를 보고 들어가던가 아니면 확실하게 이제 돌파되는 거를 또 보고 들어가는 거 외에는 좀 별로 추천할 만한 그런 거는 없을까요? 만약에 장을 계속 본다라고 하게 되면 장중에라도 이런 좁은 박스에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포지셔닝 잡아갈 수 있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저런 거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까지는 아니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쵸. 근데 이런 데서 매매를 할 때는 그냥 시장 계속 지켜보면서 매매를 할 때 가능한 거고, 기본적으로 내가 매매하려는 종목에 시간과 정성을 어느 정도 넣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는, 이거는 빼박이니까 해줘야 되고, 차라리 어떻게 하면 잘할까 보다는 어떤 거를 하면 안 될까 이런 것들을 좀 빼주기만 해도 저는 직장인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매 실력이 충분히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종목을 할 때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실수지만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이런 데예요. 이런 데서 매수. 이게 저는 참 난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여주는 흐름에서 제일 싸네? 그러면서. 근데 이 제일 싸게 되는 이 시점 자체가 사실 가격 싼 건 맞지만 되게 좀 애매하지 않나? 왜냐면은 이 가격을 주게 되면은 가격을 이점으로 살 거면은 차라리 더 밑에서 사는 게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볼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면 많이 떨어질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냐면 이거 이제 떨어지는 거 받는다는 얘기는 이 종목을 좋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은 골로 갈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 지금부터 보지도 않겠죠. 근데 좋게 보니까 더 낮은 가격에 사고 싶어서 그러는 거고, 그게 왠지 여기가 그 가격일 것 같다, 여기가 그 가격일 것 같다, 아니면 여기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모르니까는 그냥 이 시점에 분할 매수하자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전략이 안 좋다는 얘기로 일단 들렸고, 그쵸? 낮은 가격을 좀 잡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의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낮은 가격 같은 경우에도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저는 나뉜다고 생각해요. 상승 추세를 살려가는 상황에서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낮은 가격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기본적인 베이스는 가격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를 기저에 깔아놓고, 그렇지만 이왕이면 좀 싸게 산다. 그게 이제 공격하는 상황에서의 눌림목 매수 같은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싸게 가면 오히려 안 좋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격이 싸면 좋다, 이걸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 공격하는 상황에서의 눌림목이나 아니면 애초에 하락을 생각하면서 하락을 염두에 두면서 받아가는 매매랑 매매 행태는 비슷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차이가 있어요. 이게 일정 수준 이상 더 싸지게 되면 여기서 받아갈 때는 진짜 중요한 게 템포가 중요해요. 사실 나의 행동은 하락에 베팅을 한 거기 때문에 템포 조절을 되게 많이 해야 되고, 근데 눌림목 매수처럼 이런 매수 같은 경우에는 하락에 매수를 하지만 이때는 조금은 템포적으로 빠르게 매수를 하는 이유가 공격 상황에서 순간적인 가격 눌림에서 내가 물량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쉽게 이해를 하자면은 이 부근의 가격에서 막 가격을 뚫으려고 공격을 해나가는 이 주가의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막 그런 상황에서 이제 흔들리면서 잠깐 순간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걸 잡아가지고 이 흐름 안에서 쇼부를 보려고 하느냐. 그럴 땐 당연히 여기서 이제 잘 잡아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이 가격이 여기까지 이탈했다는 거는 여기를 공격하는 상황은 이미 아닌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그 상황이 아닌데 여기 공격하는 거를 목적으로 밑에서 싸게 잡았다고 생각하면서 좋아하고 있는 거는 그건 굉장한 착각이니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이거는. 네. 그럼 그걸 어떻게 구분할까요? 그거를 만약에 그거 저 어떻게 구분하나요? 이런 질문이 드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좀 경험치와 훈련과 여러 가지 주식시장의 관찰과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물어봐서 해결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이 이게 이제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걸 기준으로 계속 이것저것 껴넣게 되고, 그게 되게 객관적 판단을 어렵게 하는데, 지금 말한 그거 뭐 어렵나? 이거 이렇게 좀 예를 들면은 이런 흐름을 가정해 볼게요.
근데 이 시점 와가지고 야 이거 여기 공격 중이니까 들어가자 이렇게 이상해 보이잖아요. 이렇게 됐다고 해서 이거 이제 뚫을 공격이야 라고 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상해 보인다는 것도 공감이 되실 거고,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얘기인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정도를 현실에서 실전 매매를 하면서 그때그때 판단을 잘 못한다. 왜? 그냥 올라가는 것만 기대하고 있거나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목표 지점이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모든 거를 계속 해석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거다라는 얘기도 좀 해보고 싶네요. 맞아요. 내가 어떤 거를 희망하고서 거기를 중심으로 짜맞추기 시작하게 되면은 한 번씩 들어봤을 법한 주식 이론들 공부했던 것들 그게 다 그냥 엉뚱하게 껴맞춰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매매할 때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건지 그 상황 인지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퍼즐 조각을 이상한 걸 가지고 와서 껴넣는 경우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게 정말 엇박자를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그러면은 이런 정도의 종목은 훈련이 충분히 되어 있는 사람, 쉽게 말하면 저희 클럽에 와서 매매를 계속 같이 하고 기본기부터 잘 쌓아가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수급과 파동을 기준으로 해서 크게 이상하지 않은 매매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되신 분들이 이런 걸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좀 다수 못하더라도 적당히 손절 라인 잡고서 뭐 적당히 목표가 잡고 하는 그런 정도, 적당한 분할매수 분할매도 정도 하는 분들도 해볼 만한 종목일까? 이런 기준 같은 거를 세울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말씀하신 두 그룹 다 해볼 수 있는 정도의 종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말은 종목 난이도가 어렵다라거나 그렇진 않다고 생각해요. 종목 난이도가 어려운 거는 저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종목이 종목 난이도가 훨씬 어렵죠. 신규 상장주에 차트 플레이가 어려운 상황에서 수급만 보고서 매매를 해야 되는 이런 종목들이 이제 난이도 어렵거나, 아니면은 신고가, 최고가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은 충분히 난이도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화신으로 보게 되면 이 정도는 웬만큼만 하면은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은 들고요. 근데 유독 이런 매매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좀 조급한 사람들, 뭔가 되게 빠르게 나는 무조건 단타 칠 거야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것들 난해할 수 있죠.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건 어때요? 지금 보면은 거래량이 이런 때보다 확실하게 확연하게 좀 많이 터졌잖아요. 그리고 이게 보면은 이런 상황이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 여기 결국은 눌리긴 눌렸지만 계속 대세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거 생각하면서 상대 비교하면서 지금 이거 눌리더라도 대세 상승이다 이렇게 생각도 할 법해요. 그래서 지금 어니스트 님도 이게 조금 더 초보자들도 할 만한 상황이다라고 말을 하는 걸까? 이렇게 이제 껴맞춰서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거래량 보고 판단하는 건 어떠세요? 기본적으로 많이들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착각하지 않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거래량이 분명히 터졌다고 해서 이 종목이 대세 상승으로 보장되거나 약속되는 건 아니고, 이 거래량을 바탕으로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냥 살짝 업그레이드 박스 또는 횡보하면서 여기서 그냥 이 수급들 다 끝내고서 털고서 나갈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은 이만큼 들어왔는데 완전히 다시 눌렸다가 이 바닥에서 다시 만들어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단정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늘 버디님 질문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 질문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고요. 그 질문들의 근원지, 결국에 그 끝으로 가면은 만나는 게, 그래서 이 종목 좋나요 안 좋나요, 좋으면 저 사들려고 하고요, 아니면은 안 살려고요 등등의 결과를 보장한 내 포지션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거를 궁금해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주식 투자를 잘하고자 하면은 여기서 반드시 빠져나와야 된다, 이 이야기를 저는 한결같이 하고 있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연습도 훈련도 공부도 아니면은 관찰도 다 필요한 거고, 제가 자주 하는 말이죠. 이 현상을 보는 거죠. 이 현상을 보고 이 상황 안에서 내가 어떻게 포지션 만들어서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인가,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말한 대로 이게 그냥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옆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빠봤자 요런 흐름 나올 건데, 세 가지 방향성에서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태, 그 포지션을 만들면서 조심할 거 조심하고 필요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해주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분명히 가격에 너무 발목 잡히지 말고 조금 더 공격적인 매수, 공격을 해본다. 박스에서는 그냥 박스에서 너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지 말고 적당히 잘 팔면서 매매를 해본다. 만약에 하락 전환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가격 싸다고 그냥 무조건 좋아하지 말고 중간에 추가 매수, 물타기 주의하면서 템포 조절을 한다. 요런 정도의 좀 중요 사항만 컨트롤만 해줘도 사실 이 세 가지 케이스에서 다 수익 내는데 별로 어렵지 않게 대응할 수 있거든요. 경험치 조금만 있으면은. 경험치 자체가 없다면 당연히 전제되는 경험치 먼저 채워야 되는 게 맞지만, 어느 정도 있다면은 저는 이 정도는 다들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특정 종목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잘못 들으면은 저희가 종목을 추천하는 것처럼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솔직히 저희가 이제 매매했던 종목을 방송에서 언급하기도 하고 어쩌면 이 방송에서 언급했던 걸 계기로 저희도 이제 포지셔닝을 잡고 매매하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있을 수 있는데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방송에서 언급하는 이 종목으로 인해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이득을 볼 생각도 전혀 없고요. 저희가 언급하는 종목을 그냥 누군가가 보고 따라해서 매수해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안 합니다.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왕 여러분들이 하실 거라면 그럼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지 이 종목이 좋습니다, 나쁩니다 이렇게 판단하라고 하는 말은 아니라는 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종목을 하니까 뭐 투자 클럽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을 다루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없어요. 최대한 다른 유형의 종목을 가져와서 스터디 차원에서 공유를 하고 있다는 것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오늘처럼 아무래도 관심을 받는 종목들을 얘기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는 종목이라던가 매매를 하고 끝냈던 종목이라던가 그런 게 섞여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들 저희는 이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좋다 나쁘다 이런 의견을 앞으로도 안 줄 거예요. 단 확실하게 줄 수 있는 건 있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걸 좋게 본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저희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면서 방법적인 것까지 가능한 한 좀 많이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게 좀 앞으로 방송을 해나갈 생각이니까 매매하시면서 그런 측면에서 도움받고 싶은 분들은 또 이제 저희 방송에서 그런 가치를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혼자서 이런 거 저런 거 보면서 내가 알아서 해야지, 이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때 내가 알아서 잘 대응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좀 제대로 된 방법을 배워가면서 그 흐름을 익히고 연습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저희가 운영하는 투자 클럽이죠. 그 안에 오시면은 다양한 종목들로 매매하는 것들 도움받을 수 있고요. 물론 개인적으로 매매하는 거에 대해서도 그때그때 물어가면서 코칭 받으면서 조언 받아가면서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장점이 되겠죠. 저희 되게 오래 운영했거든요. 한 벌써 만으로 7, 8년 막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도움받고 있는 분들 지금도 많이 계세요. 오시면은 다 좋은 분들과 관계 맺어갈 수 있고 어니스님한테 직접적으로 코칭 받아가면서 주식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너무 큰 매력적인 공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하단 부분에 설명란에 보면 같이 보면 좋은 영상들하고 저희 투자클럽 가입 안내 링크 걸어놓고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알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